안녕하십니까.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과학적인 트레이닝을 위한 PT 과목을 지도하고 있는 이상모입니다. 오늘 이 강에서는 100세 시대가 선물인가 재앙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박유성 교수가 연구해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연령별 100세까지 살 확률에서 보면 지금 70대에서는 남녀 평균이 남자는 5.2%고 여성은 8.2%, 즉 한 6.5% 평균 6.5%가 100세까지 간다는 거고요. 60대에서는 남녀 평균 10.5%가 100세까지 살 확률이 있다고 그러고요. 50대에서는 한 15.5%, 15%에서 100세까지 살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20대, 30대에서는 34%까지 100세까지 살 확률이 있다고 그런 거죠. 20대는 지금 100세까지 산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장수국가에 속하지만 세계 최고 장수국가인 일본은 지금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10만 명이랍니다. 10만 명. 우리나라는 지금 7,000명 정도 수준인데 이게 계속 늘어가서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간의 생애 주기에 의해서 4단계에 의해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성장해서 이제 노화되고 그다음에 노화돼서 병들어가고 병들어서 사망 단계에 이르는 이 4가지 단계는 누구나 거치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병의 기간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높은 상태로 인생을 마감할 것이냐 아니면 삶의 질이 낮은 상태로 이렇게 마감할 것이냐 이것은 본인의 관리에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요, 83.5세, 84세인데 이것이 매년 0.3세에서 0.4세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 평균 수명이 늘어가긴 늘어가지만 건강하게 평균 수명이 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건강 수명을 보면 73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가 10년이에요. 10년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질환을 갖고 이런 병의 기간을 안고 살다가 이제 인생을 달리하는 건데 그 10년을 잘 관리하느냐 못하느냐 10년을 어떻게 갭을 그러니까 건강 수명과 평균 수명의 갭을 어떻게 줄이냐 병의 기간을 어떻게 줄이냐에 따라서 행복한 노후 행복한 삶을 질이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0세 인생이 선물인가 재해인가 100세 인생의 저자인 린다 그레트는요. 예측하고 계획을 세우면 장수는 저주가 아닌 선물이다. 기회로 가득하고 시간이 난 선물인 인생이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삶의 재앙의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썼고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은 내가 100세까지 살아보니 그 인생의 노른자 시기는 65세부터 75세인데 이 행복한 시간은 준비하고 실천하면 계속 연장시킬 수도 있다. 고로 관리만 잘하면 관리만 잘해서 실천에 옮기면 75세까지가 아니라 계속 늘려서 이렇게 김용국 교수처럼 100세까지도 늘릴 수도 있다. 이런 말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요. 벌써 70인데도 불구하고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벌써 70인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 분들도 많이 봤어요. 또 주변에서 많고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어져서 움직일 수 없어서 신체의 어떤 그 근육량이 부족해지고 이 움직임이 없어서 벌써 70대에 행복한 시간들이 줄어가고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100세 인생, 수명은 점점 길어져서 이제 100세 시대가 됐는데 100세 인생이 선물이 되려면 자기 관리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해야 된다. 그것이 저는 근력이라고 봅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노후에 병의 기간은 어디서 지내야 될까
집에서 병의 기간을 지낼 수 있을까? 글쎄, 저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우리 동네 주변에 보면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들이 많이 뭐 정말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죠.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 살아있는 시간들이 과연 우리가 행복한 노후라 볼 수 있을까요? 그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에서의 삶의 질이 높은 상태가 아니다. 여기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 아버님, 어머님이 90세, 92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92세까지 그래도 장수하셨다는 아버님도 마지막 1년은 선물이 아닌 재앙의 시간을 겪다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과정을 전부 제가 느껴보고 나서 저는 그때부터, 물론 그전에도 저는 근력운동을 생활하고 있었지만 그때부터도 게을리지 않고, 또 이 근력운동도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었는데 그때도 줄여서 저는 매일매일 조금 힘들게 하지만 그 힘든 시간도 아버님 생각하면 그냥 넘길 수가 있었어요. 그 아버님은 병원 생활하시면서 거기 가면 휠체어 생활을 하십니다. 휠체어에 그 간병인이 5명 정도를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일일이 돌볼 수가 없어서 휠체어에 이렇게 일어나는데, 일어나서 많이 걷다가 넘어지시면 이 대퇴골이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잠그고 다니셨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스스로 대소변을 가릴 수가 없게 돼서 결국은 정말 그 간병인에 의해서 대소변을 다 갈아야 되고, 수치료스러운 마음도 정말 어쩔 수 없이 견뎌야 되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시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보고 두 다리가 활기차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인생이지, 누워서 있는 인생은 인생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요양병원에 안겨 있으라도 저는 열심히 근력운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기 노력에 따라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의 생을 살아가시다가 마감할 게 아니라 100세도 아니면 90세에도 왕성하게 이렇게 활보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려면 근력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근력이 중요한데 근육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나이가 60대부터는요, 근육의 요 한 주먹과 보석의 한 주먹을 바꾸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근육이 소중한 거죠. 왜냐하면 근육은 움직임을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뼈에 붙어서 당기면 수축하면 당겨오고, 이완하면 놔줘서 관절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육이 약해지면 움직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대부터는 정말 이 한 주먹의 그 근육이 한 주먹의 보석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근육의 감소 주기를 봐도 60대부터는 아주 확연하게 달라질 정도로 많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근육이 없어지는 걸 느끼세요? 물론 40대까지는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다 보니까 40대까지는 근육량이 연간 뭐 100g에서 한 150g 빠지니까 별로 못 느끼겠어요. 또 체형도 근육이 빠지는 거기에 지방세포가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체형을 봤어도 이렇게 뭐 제가 이렇게 좀 말라가지 않으니까 뭘 별로 못 느껴요. 그러나 근육은 없어지기는 분명히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60대부터는요, 500g씩 매년 빠지다 보면 이건 확연한 거예요. 느낍니다. 그래서 60대분은 더더욱 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근육을 관리하는 것은요, 근력운동밖에 없어요. 근육을 자극해서 손상시키고, 이 손상시키는 것을 단백질에 의해서 손상과 복구가 되는 과정이 안 일어나면 근육은 잘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력운동을 통해서 이 근육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해야지 다른 비법은 없습니다. 근육을 향상시키고 근육을 늘리는 데에서 비법은 근육을 자극해서 손상시키고 회복시키는 거, 이거밖에 없다. 이러더니 60대도 늦지 않았고요. 저는 70대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80대도 근육은 성장할 수 있고 90대도 성장할 수 있어요.
이 근육을 운동시키는 데에 따라서 이제 점점 3강, 4강, 5강에 들어가면 근육을 어떻게 관리할까, 어떻게 자극해서 성장시킬까, 이 내용들이 충분히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3강, 4강, 5강, 6강, 7강, 8강까지도 열심히 시청하시다 보면 근육을 어떻게 운동시키면 성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